네, 안녕하세요. 에미라드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한 사람씩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아나운서 임리아입니다. 와. 줄여서 라라라고 불러주세요. 야, 야. 라라. 네. 야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를 사랑하는 남자 아나운서 이승준입니다.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은 방금 정해졌는데 다비드라고 네. 닮으셨어. 정해졌습니다. 네, 다비드. 전 다비드입니다, 여러분. 역시. 반갑습니다. 두바이의 다비드. 두바이 다비드. 이제 저는 두바이 꿀팁들을 전해드리는 남자 캐스터 에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애들. 오, 잘 어울려요, 이름이. 네, 10만 유튜버 한번 찍어봐야지. 그러면 버튼 10만 유튜브 공약 한 번만 쳤다니까 그럴까? 10만 유튜버 찍으면 전 직원분들하고 같이 두바이 티켓 왕복한 거 와. 회사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박. 야. 야, 우리 부르즈알리파 가서 한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맛있게 음. 식사도 했잖아. 어땠어?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 먹어보니까 확실히 진짜 맛있더라고. 다음에는 두 분 말고 친구랑 가려고. 그래.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요즘 뭐 뉴스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두바이 정말 하루에 10번도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요새 또 수지 씨가 나오는 드라마. 아, 이거 정말 이루어질지니 드라마 보면서 아, 두바이 거기서도 소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요즘에 내 SNS를 점령한 진짜 릴스가 거의 전부 다 이루어질진이거든. 이제 거기에는 두바이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와 그거 볼 때마다 나도 진짜 가고 싶다. 근데 너무 고급져. 그러니까 아. 너무 나와 먼 세상의 이야기 같다. 좀 두바이 하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막 위에 맞아. 되게 초고형 건물들이 서 있고 금색 조명, 그리고 슈퍼카. 뭐 거기는 부가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그치? 그냥 길거리에 채이는 게. 근데 이런 것만 들어보면 약간 그사세,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왠지 돈을 가지고 가야만 할 것 같고. 근데 막 부자들만 또 가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한국 말고도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주한 나라가 또 두바이래. 오.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주한 나라가 또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오. 왜냐하면 실제로 전문직뿐만 아니라 뭐 IT 경력자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도 기본 소득이 다 높기 때문에 살기도 좋고 치안도 좋고 또 치안이 거의 세계 1, 2위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더라고. 치안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어쨌든 맞아, 가게 맞아. 되면. 근데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만큼 여유 있으니까 사실 범죄가 일어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전 국민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95%가 다 한국인이잖아.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85%가 다 외국인이라서 85%? 85%. 그럼 15%만 자국민? 15%만 작은 어. 대박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비자 받고 사는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질러 버리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바로 추방. 어. 안전하게 하는 특징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음. 근데 뭐 두바이 하면은 관광으로 좀 여행, 가야 되는 맞아. 여행으로 가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또 두바이가 그런 것만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 1980년대 때 우리 지금 이사님도 와 계시는데 이사님 아버지 때 그때 대우그룹이 왔었거든. 그때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인이 온다 그러면 공항에서 프리패스를 해줬대. 아, 진짜. 한국인 왔다 하면서. 우와. 왜냐면 그 당시부터 한국 팀들이 와가지고 건설도 도와주고 그랬었거든. 아. 근데 요즘도 인식이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미션 임파서블에도 나오는 그 건물이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지었잖아. 맞아, 삼성물산이. 뭐야 지역. 공부했어? 이 정도는 상식. 역시 답이다. 그 아까 얘기해줬지만 자국민이 15%밖에 없었고 외국인이 85%인데 맞아. 나도 가서 배운 게 인스방파라 그래서 인스방파.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 우와. 야, 역시 카타르 아시안게임 안 하셨다, 진짜. 와, 인스방파. 우와. 되게 전문가 같지? 예. 사실 두바이가 관광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이런 법인세 이런 오. 부분도 굉장히 스페셜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딱 한 달 전에 있던 실화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두바이랑 왔다 갔다 하잖아. 수출 훈장 탑 받으신 분 있잖아. 그 1,000만 불 수출 훈장 탑 받으신 분도 두바이로 회사를 설립하셔. 왜냐하면 아. 무역을 하다 보면은 항만만 거치면 배만 거치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 우와. 왜냐하면
두바이는 사업체이고 아프리카에서 중국만 가면 사실 한국을 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무역하신 분들이 두바이에 법인을 많이 설립하죠. 세금이 안 나와.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500억 매출이면 우리가 순이익을 또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맞아. 두바이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네. 얼만큼 장점이 있어? 보통 한국은 법인세가 이제 2026년에는 27%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바이는 9%까지가 맥스야. 퍼가 맥스면 심지어 영업이익을 한화로 1억 6천 미만으로 잡히게 되면은 그것도 법인세가 0%가. 그래서 대박이다. 한국에서 외화벌이 하신 분들이 굳이 두바이로 가지 않더라도 법인만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하시고 또 매출도 계속 누적시켜서 그렇게 계속 금액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와. 거의 디지털 외화벌이지.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돈이 일하는 그치. 두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두바이의 시스템이 뭘까? 아, 두바이는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입국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사업자를 내줘. 네? 하루 이틀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바로 내줘. 야, 근데 일사천리네. 일사천리. 중동의 일 처리하면 엄청 느리다는 인식이 있는데 두바이는 다르네. 근데 두바이가 사실 소득세가 없는 걸로도 유명하잖아. 두바이가 대부분 나라가 비슷할 거야. 1년에 절반 이상 거주하면은 그 나라의 재외국민 처리를 한 경우가 많아. 절반 해외에 이상은? 있으면 한국에 없는 재외국민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거든. 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캐시플로우가 해외다 그러면 음. 그게 두 번째 가산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가족이 이주했을 경우. 그리고 법인 같은 걸 설립할 때 그냥 페이퍼 컴퍼니만 막 조세 회피처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직원을 고용했는지 계약서가 오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되는 자료를 보거든. 이런 것들 확인해서 재외국민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 근데 또 그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 해외로 가게 되면 잘 모르기도 하고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기에 두바이가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 그래서 보통 처음 세울 때 고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언제 제일 좋아하시냐면 이제 은행 계좌 나올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대출이 나와. 아. 외국인들은 75%까지 집 살 때 대출을 해줘. 집을 살 때 75%? 집을 살 때 75% 대출을 해줘. 야, 우리나라는 안 갈 대출도 이유가 안 없는데? 나오는데. 네. 우린 점점 조여오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한국은 조금 뭐랄까 뉴욕하고 비슷해. 실제로 음. 보면은 같은 평수일 때 또 캘리포니아 알바인 지역들 가보면은 그 지역하고 또 심지어 집값이 또 비슷해. 그만큼 한국 집값이 되게 높이 많이 올라가거든. 올라갔지. 그래서 한국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 개설하잖아. 그럼 매실액 은행 아니면 에미레이츠, MBD 이런 유명한 은행들에서 대출을 해줘. 외국인. 거치 기간도 25년까지 해줘. 연장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가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적이 좀 장벽이 될 수가 있는데 두바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네. 그냥 너도 나도 다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그 라라랑 다비드도 이번에 10만 넘긴 다음에 한번 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계좌를 만들어 아, 나 보자. 가고 은행 싶다. 궁금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막 이랬는데 집값이 막 100억 이럴 수 있단 어 말이야. 맞아. 100억. 집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지. 아,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 자이라든지 아니면 르엘이라든지 새롭게 생기는 브랜드들 그리고 또 준공 전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프 플랜이라고 해서 원 베드룸, 원 리빙룸 그리고 원 베스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 9억대 어, 시작을 진짜? 하고 굉장히 저렴하지. 근데 그게 맞아. 대출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공된 기준으로는 75%, 완공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 70%를 먼저 내고 나머지 20, 30%가 대출이 나중에 나와. 그래서 차이가 완공돼 있는 건물은 대출이 75%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보면 한 60% 보는 게 안전하고 완공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준공이 되잖아. 그럼 바로 20% 올라버리니까 처음에 성금을 좀 요구를 해. 그래서 한 70% 정도를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 근데 오프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완공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완공되고 오픈되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버리지.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면은 5개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 40% 오른 경우가 진짜 많아. 40%? 이거는 통계가 지금 뭐 GPT한테 물어봐도 아니면 두바이 정부한테 검색을 해봐도 이게 오픈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 한국은 95%는 한국인만 투자를 하잖아. 그치. 진입장벽이 엄청 높거든. 근데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한 번에 투자를 다 하니까 모이니까. 다 몰리고 GDP 성장률도 한국보다는 한 6배 정도 높으니까 야. 보통 부동산 성장률이 GDP 성장률하고 비례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6배 정도 높다는 건 엄청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이 딱 다 두바이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 야 눈독을 들일만 하네.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 샤크탱크라고 있거든. 알지. 한국에는 컵밥이라는 팀이 한번 나왔었어. 미국 그 한인 중에 유명하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한국에는 요식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길 건너서 막 같은 매장도 많다 했는데 맞아. 그 많은 숫자가 전국에 있어야 될 숫자가 한국엔 그 토지에 다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대표님이 하시더라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나라 중에 다 두바이로 가야 된대. 아 진짜? 그 대머리이신데 좀 그 멋있는 심사위원 또 멋있어? 멋있다. 멋있는 거 반할 좋아하는 뻔했어. 반할 뻔했는데 그 말씀 주실 때 딱 두바이로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 그걸 딱 듣고 우리 팀들 아버님 때부터 다 두바이에서 대우 때부터 근무하셨던 역사가 있고 무역을 계속 하셨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대로서 한국인 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정보를 또 모아서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가 좀 많이 모이. 좋아. 근데 사실 나도 그 컵밥 대표님 뭐 인터뷰 같은 거 그치, 그치. 봤는데 국내 젊은이들한테 일단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걸 실행을 못 하는데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내가 좀 부족한 스펙이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서 도전을 했는데 너무 기회가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 두바이도 어떻게 보면 일단 해보라주의가 있는 것 같아. 그 이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설립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설립하는 과정 자체가 비자 나오지, 아이디 카드 나오지. 그러니까 신분증이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두바이 가면은 신분증을 보여준다고? 이거는 아 두바이 신분증? 두바이 신분증을 우와. 이렇게 딱 두바이 신분증이 나오면 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은행을 만들고 보면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국기 있고 우와, 이렇게 딱 우와, 멋있는데? 우와. 근데 나 문득 궁금해. 이거 나오는 조건이 뭐야? 첫 번째는 사업자를 설립하거나 아. 아니면 고용된 상태거나 음. 프리랜서 이거는. 아 진짜 비자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해서 뭔가 삶의 동력을 좀 잃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두바이는 진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일단 뭔가 안정적인 주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의식주만 해결되고. 그럼. 그치 그치. 그 두바이 뭐 부르잘리파 앞에 차이나타운이 엄청 화려하게 돼 있어. 아니 나 보고 진짜 맨 처음 갔을 때 충격 먹었는데 너무 화려하게 돼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감동 먹을 정도로. 거기 차이나타운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뷰티 매장에 티르티르가 티르티르. 티르티르랑 와. 한국 제품이 조선미녀 이런 게 쫙 깔려 있어. 그래서 한국 분들 아마 라라 오면은 라라 같은 경우 화장품 뭐 쓰냐고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 근데 나한테도 그때 외국 분들이 뭐 쓰냐고 물어봤어. 아 진짜 진짜, 관심이 진짜.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약간 그게 이미지가 있나 봐. 약간 K-pop, BTS 약간 이런 BTS.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나 봐. 아니 화장품 주로 뭐 쓰지 라라는? 갑자기? 아 나는 PPL 뭐- 한번 따보려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메디큐브. 아 메디큐브. 많이 쓰지. 아 유재석 거의 노예라고 할 씨가 수 있어. 참고로 나는 비레디라고 아모레에서 나온 그 남자 라인이 있어.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 남자들을 위한 그 브랜드 있는데 비레디 연락 주세요. 메디큐브. 메디큐브. 유재석의 뒤를 이은 나라. 오, 좋네. 야 PPL 노래가 역시 노래나.